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오늘 새벽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발언에 0.25%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코인 시장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 후 새벽 시간 SEC의 저스틴 선 기소 뉴스가 나오면서 트론과 관련된 코인들의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왔죠. 트론, 비트토렌트 등 관련 코인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커지게 만들었는데 SEC는 저스틴을 어떤 의도로 기소를 한 건지, 어떤 근거로 기소를 했는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저스틴 선의 기소 이슈가 있었죠. 특히 최근 저스틴 선은 위안화 스테이블 보급의 선봉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도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저스틴에 관한 소송을 보면서 SEC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만약 SEC가 저스틴을 때린다면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저스틴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스틴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 후오비 글로벌이 있죠. 현재 운영되는 대형 거래소 중 제일 특이하고 위험한 거래소가 쿠코인과 후오비입니다. 쿠코인과 후오비 둘 다 자사 거래소 코인이 리저브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도 쿠코인은 2, 3위에 있는 테더와 이더리움을 합하면 자사 토큰 가치보다는 높은데 후오비는 후오비 토큰이 7.8억 불, 그 외에 다른 코인의 비중을 보면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SEC가 저스틴을 공격한다면 위안화 스테이블의 창구가 되는 후오비 거래소의 후오비 토큰을 증권이라며 태클을 거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SEC는 그냥 종합 민사소송 세트를 마련해서 거래소가 아닌 저스틴 선을 직접 공략했습니다. 일단 SEC의 저스틴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 검찰이 캐비넷에 쟁여두고 특정 시점에 지능적으로 터뜨리는 영화 더 킹에 나오는 장면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SEC의 저스틴 기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스틴 당시는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을 불법으로 홍보했고 조작에 판매까지 했다.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레인베리를 이용해서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시장에 뿌리는 계획에 참여했다. 이런 거 하려면 SEC에 정식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안 했더라. 워시 트레이딩을 통해 트론 가격을 가짜로 부양시키고 직원들 계정까지 동원해서 세탁을 했더라.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너 유명인들 동원해서 뒷광고까지 진행했더라. 사실 이런 건 크립토 업계의 관행 같은 거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잘못한 건 맞죠. 하지만 SEC가 캐비넷에 모아둔 자료를 터뜨리는 시점이 트론 체인의 위안화 스테이블을 본격적으로 엮는 이런 상황이 이뤄지기 전이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SEC는 자료를 어느 정도로 모았느냐? 저스틴이 2019년 12월 15일 미국인도 VPN을 통해서 트론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리트윗한 것도 저장을 해서 기소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8일 미국인 여러분들은 비트렉스에서 트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는 트윗도 기소에 활용을 했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하는 건 SEC가 좀 치졸하다 싶기도 하죠. 그런데 다음 내용이 다소 놀랍습니다. 트론은 몇 개의 코인을 소각했습니다 라는 말은 트론 보유자들에게 잠재적 수익을 암시하는 글이라 문제가 있고 바이백 공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론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창작 콘테스트, 해당 이벤트에서 미국인 제외라는 문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도 걸었어요. 사실 소각, 바이백, 미국인 제외 문구까지 하면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코인과 NFT가 거의 없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SEC가 이 정도로 열심히 모아온 캐비넷을 오픈했다는 것은 SEC의 민사소송이 합의와 벌금이 목표일까? 트론과 트론 관련 코인들의 상장 폐지가 목표일까? 그것도 아니면 주변 생태계를 완전히 말려 죽이는 게 목표일까? SEC의 목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한 벌금과 합의에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래핑된 비트를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있고 심지어 비교적 소액의 코인도 거래소에서 열심히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의 코인들은 어디다 쓰나 궁금한 마음이 들죠. 내야 하는 벌금을 회사가 대납하는 과정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처와 루트가 확실한 돈을 모으는 거고
차명이나 무기명으로 축적한 자금은 건드릴 수 없어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추정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회사가 대납을 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출처가 확실한 돈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 건 맞고, 그 뒤에 차명이나 무기명 이런 건 당연히 추측에 불과하죠. 어쨌든 SEC와의 합의는 분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번 소송의 강력한 트리거는 러시아가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사용해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위안화 스테이블까지 합세하며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도 되는 부분이죠. 참고로 SEC의 리플 소송권은 목표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SEC가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든 안 되든 상장 폐지와 주변 생태계의 단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저스틴선 소송은 코인이 중심이 아니라 인물과 행적이 중심이며 정말 다방면으로 뭐 하나 걸려라 정도의 건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모티콘 창작 이벤트에서 미국인 제외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까지 끌고 들어왔겠냐 싶죠. 자, 정리를 하면 SEC가 저스틴을 기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론이나 다른 코인들이 중심이 아닌 저스틴이 지금껏 해온 행적과 발언들을 이용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당장 후오비 거래소나 트론 상장 폐지 등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스틴이 빠르게 벌금과 합의에 대비하는 걸 보면 당연히 소송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어 보이죠. 빠르게 소송이 해결돼서 홍콩 진출과 위안화 스테이블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